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높은 환율이 생산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갭 투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 221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등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10년 전 광고 넣을 공간도 없다던 카카오톡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한동안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물가 기조도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16으로 한 달 전보다 0.2%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7달 연속 상승하다가 8월엔 하락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오른 겁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선 8.0% 올랐습니다. 오름세던 농림수산품은 전달보다 0.1% 오른 데 그쳤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8월에 비해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2.5%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상 품목에 따라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9월 생산자 물가가 오른 만큼 10월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릴 대내외 약재가 가득한 상황. 우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높은 환율이 생산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국제유가도 한풀 꺾이긴 했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시차를 두고 상당 기간 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가스 가격,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이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해가지고 고물가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물가 기조가 짙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갭 투자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TV 70% 이상 고위험 거래가 10건 중 6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를 끼는 갭 투자의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 거래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침체기 속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임대보증금 거래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70%를 넘는 비율이 63%에 달했습니다. LTV가 80%를 넘는 거래는 4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남에서 LTV가 70%를 넘는 갭 투자 비율이 89%에 달했고 전북과 충북 86%, 경북 85%, 충남 83% 등 순이었습니다. 경기와 서울은 57%, 부산 54%,
제주 47%로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낮았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38%를 차지했는데 임대보증금도 35%로 비중이 높습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내리면 이런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갭 투자가 많이 이뤄진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역전세나 그런 거의 위험성을 과연 그 투자자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문제를 다 감안을 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본금 투입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책적으로 사적 거래인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만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 도봉, 강북 등 동부권은 이번 주 69.8을 기록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강행하면서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서부권은 동부권보다 더 낮은 68.7을 기록했고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80.5로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불가능할 것이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사태까지 더해지며 정부 기조대로 민간 건설사들의 활약도 기대만큼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주택 270만 호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DNA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71.8%로 집계됐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 21.9%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선 잘한다가 35.2%, 잘못한다가 56.4%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44.8%로 가장 높게 나왔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부동산 PF 사태로 인해 시장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민간사들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중소건설사에서는 벌써부터 주식 거래량이 하락하는 등 건설 시장 내 자금 시장 난조로 인한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금리 인상 등의 외부 변수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PF 싱글 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유동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은 현재로도 어렵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대출 연쇄 부실 우려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는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2210선을 두고 공방전을 펼친 코스피가 결국 221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레고랜드발 채권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미국 국제금리 급등까지 겹치자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된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며 오늘 2213.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건 12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의 매도 랠리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로 생긴 유동성 위기도 국내 증시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채 시장에는 불안감이 반영되고 증권사와 건설사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연준의 긴축 기조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도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2%로 급등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15년 만에 4.6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03포인트 오른 2213.12포인트에 코스닥은 0.55% 하락한 674.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그룹주는 지난 15일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매출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며 주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올 초 시총 51조 원에서 오늘 22조 원대까지로 하락했습니다. 최영기 KF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른 업종에 비해 IT, 반도체, 2차전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카카오톡이 지난 1년 반 동안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초창기 시절 광고 넣을 공간도 없다고 했던 공지와는 다른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카카오와 현재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카카오톡이 올렸던 업데이트 공지. 카카오톡은 유료화할 계획이 없다, 광고 넣을 공간도 없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카카오톡은 광고 배너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카카오톡이 톡비즈를 통해 얻은 매출은 총 2조 5,58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톡비즈는 카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상품 서비스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올해 기준 9천여 개가 넘는 다양한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톡비즈 매출은 지난해 1조 6,439억 원, 올해는 2분기까지 9,141억 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까지 합쳐지면 지난해 매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4,800만 명가량 이용자를 지닌 카카오톡이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광고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년 전 당시의 카카오톡과 지금의 카카오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카카오는 전 국민이 주주일 정도로 기업의 몸집이 많이 커졌다며 카카오가 수익화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오는 11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 현대 미포조선과 롯데지주, 에코프로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통상 수급에 긍정적입니다. 반면 시젠, SK케미칼, 메리츠금융지주, CJ 대한통운, 아모레주의, 녹십자 등 6개 종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MSCI는 2월과 8월의 분기 리뷰를 5월과 11월의 반기 리뷰를 통해 정기적인 종목 변경을 진행하고 리밸런싱은 30일 종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멈췄던 일상이 돌아오면서 문화예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예술을 접목한 이색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콜라의 탄산을 표현한 서로 다른 모형들이 부풀어 오릅니다. 코카콜라는 신제품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 출시를 기념해 아르떼 뮤지엄과 손잡고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아르떼 뮤지엄은 디지털 회사 디스트릭트가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이번 콜라보를 통해 코카콜라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문 이색적인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아르떼 뮤지엄과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일상 속의 모든 순간이 꿈속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 팝업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유통업계는 예술을 접목한 이색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빙그레도 아르떼 뮤지엄과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아르떼 뮤지엄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 관람객들에게 빙그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제공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아티스트이자 화장품 브랜드 발몬그룹을 이끄는 디디의 기용과 협업해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술의 세련된 이미지를 브랜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 유통업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에도 그 아트의 이미지가 전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도 더 격조 있고 더 멋있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름답고. 유통업계는 예술과 콜라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경남 사천 비행장 일원에서 2022 사천 에어쇼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고개 비행이 펼쳐졌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사천 에어쇼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굉음을 내며 창공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줄지어 편대를 이루는가 하면 아슬아슬한 교차 비행도 선보입니다. 블랙 이글스가 만들어낸 구름띠는 하트를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 태극 문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합니다. 이외에도 공군 특수부대 고공 강화 시범, 소형 무장헬기 LAAC 등의 등장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 위로를 전하고 또 많은 어린이들과 국민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천 에어쇼를 준비를 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사천 에어쇼. 이번 행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일반에 처음 공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현실 체험, 공군 수송기 체험 비행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에어쇼를 지역 항공산업 육성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 촉진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어쇼가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천 비행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에어쇼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멕시코에서 트럭이 고가도로와 충돌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아과스 칼리엔테스시에서 연료 위성 트럭이 철로 고가도로와 부딪혀 주택 등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 소방당국은 유조차가 고가도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주택가로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약 10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에 고립되었던 시민 1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시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지 경찰은 트럭 운전사를 체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유럽연합 정상들이 가스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 공급을 줄이자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유럽 전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과도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상들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방법으로 액화 천연가스의 대체 가격 기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협의하는 등 앞으로 몇 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회담 결과에 대해 성공적인 연대를 위한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각국 지도자들과 장관 그리고 외교관들이 수주간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20일 가스 가격 상한선에 대한 최종 결정 없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북서부 지역 대부분이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주변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워싱턴과 오리건주 등지에서 24건 이상의 화재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엘리엇베이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며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상당국에 따르면 워싱턴과 오리건주의 대기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오리건주 오크리지의 대기질 지수는 487로 위험 단계에 들었고 시애틀과 포틀랜드의 대기질 지수도 각각 207과 204를 기록했습니다. 페리 에스테브 오리건주 환경부 대변인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지면에 가깝게 떠다니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N95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여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며 비 예보가 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20일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 지역에서 코카인의 잠재적 생산량이 지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OD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코카인 잠재 생산량은 14% 증가한 1,400톤을, 코카 재배 면적은 43% 증가한 20만 4천 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잠재적 코카인 생산량이 972톤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미국 백악관의 조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캔디스 웰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지역 책임자는 22년에 달하는 감시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콜롬비아 정부가 지역 사회에 대한 안보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스토르 오수나 콜롬비아 법무장관은 이 수치를 되돌리기 위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농작물 대체 조항을 포함한 FARC와의 평화협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콜롬비아는 수십 년간의 마약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카인 최대 생산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말썽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토요일 전남과 경남, 제주는 흐리다 개겠고요. 중북부는 저녁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 동해안 지역은 흐려져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18도에서 19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공기가 좋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대구로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지역은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중북부는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 21도, 춘천 19도로 선선하거나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 영동은 저녁에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과 울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흐리다 개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반짝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